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크게 밀렸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한 주인데요. 우려가 정말 크죠. 테슬라의 주가가 12% 정도 폭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많이 밀려서 예상을 하긴 했는데 오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언제나 또 실망과 의심 사이에서 또 기회가 있었던 과거를 떠올려 본다면 지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장이 어땠는지 복귀하면서 밤사이 소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은 코스피는 0.5% 내렸고요. 코스닥은 0.2%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유동성이 적었고요.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기저에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빅테크 실적 충격,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 이슈 이후 시간의 하락이 국내장에 영향을 줬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 여부를 둔 각종 노이즈가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면서 코스피 0.5% 밀려난 채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 기록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1위권부터 10위권 내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만 올랐습니다. 나머지는 하락이었죠.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대만 언론에서, 국내 일부 언론에서 HBM3 퀄테 기대감이 가득 찬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매일같이 좀 부인하는 답변을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HBM3E가 아니라 HBM3이고 혹은 중국향 제품이고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에 조금 지친 감이 있을까요? 삼성전자 2% 하락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실적을 앞두고 이렇게 퀄 테스트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기술력, 경쟁력이 있다라는 해석이 작용한 건지 어제장에서는 1.7%, 최근에 하락을 조금 기록했었기 때문에 어제는 또 올라서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이 조금 달랐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 실적 쇼크 이슈 이후에 2차 전지 전반에서 대거 신저가 종목이 나오기도 했는데 엔솔 역시나 하락에 동참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 수주 스토리가 갖춰져 가는 분위기죠. 어제 장중에도 흐름이 좋았고 장 마감 이후 나온 실적도 굉장히 기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셀트리온도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감 있죠. KB금융은 좋은 실적과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있었으나 오히려 세론작용이 되면서 어제는 4%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어제장에서는 대형주 단을 본다면 SK하이닉스와 헬스케어가 방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슬램덩크의 명대사를 인용해서 7월 2일에 살폈던 바가 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상반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각각 -2, 12%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 그러니까 하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느덧 7월 달부터 21%, 셀트리온도 11% 상승했습니다. 7월 2일 방송 내용 아직까지 그 내용이 적용되는 분위기이고요. 1, 2, 3공장은 풀 가동에 최대 4공장 까지 단일 생산 규모로는 최대인 4공장도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5공장 수주, 완공도 전인데 들어오고 있다. 이 이슈가 부각됐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까지 미국의 염증성 질환 시장에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SC 쪽의 진펜트라 보험사 환급 개시로 인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등의 모멘텀이 된다. 이런 내용을 7월 초에 살폈던 바가 있었죠. 거기다가 플러스 트럼프에 대한 걱정이 각 섹터별로 있기 마련인데 바이오시밀러는 오히려 트럼프 시절에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나타냈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 바로 약가 인하였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흐름이었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트럼프 공화당 쪽이 어느 누가 되더라도 해리스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바이오 시밀러 쪽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리스크를 덜 가져가는 섹터로 이들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실적이 좀 받쳐주니까 스토리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달드렸던 삼수겸장의 내용, 결국 실적과 수주, 거기에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스토리가 붙었을 경우에 시장은 강력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동안 전력이라던가 알테오젠이 그 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 그러니까 스토리 쪽이 항상 바이오 시밀러 쪽은 한동안 약했었습니다. 실적과 수주는 나오는데 시장이 관심을 줄 만한 내러티브가 붙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해서 내러티브가 관심이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G2 갈등의 수혜 이슈도 같이 짚었던 바 있습니다. 연결고리에서 누가 당선돼도 바이오보안법 입법 전망으로 인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에스팜, 소마젠 등의 관련주를 정리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바이넥스 나쁘진 않았어요. 2% 정도 오름세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 에스팜은 3%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 속에서 어느 누가 되더라도 조금의 리스크가 적은 분야라는 것이 부각됐고요. 그리고 실적과 수주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적 수주면을 보실까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나왔는데 YOY 기준으로 매출 33%, 영업이익이 71%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상반기 매출 사상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죠. 대규모 수주와 4공장 가동률 증가, 그리고 자회사 바이오에피스의 8종 품목 허가로 인해서 마일스톤 수령, 좀 일회성 비용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득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우호적 환율. 지금 삼바는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 중 16개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누적 수주가 2.5조, 작년에 70%에 달하는 수치를 이미 달성했다라는 거죠. 실적과 수주 내용이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보고서로는 대신증권과 하나증권에서 각각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할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목표가 대신은 100만 원, 하나증권은 105만 원을 제시하고 있네요. 일단은 삼바댄스의 시작 신호탄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실적 수주 스토리가 붙은 것이 앞서 살핀 대로 미국의 보호무역은 앞으로 어차피 강화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증권에서는 미국 내 직접 투자가 많은 산업에 관심을 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해외 직접 투자 중에서 미국 비중이 높은 쪽, 이 앞단의 세 개가 의약품, 음식료, 기계이고요. 최근에 미국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 쪽이 자동차, 건설, 전기가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부로 관심을 두자라는 건데 지금으로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쪽이 의약품이라는 점. 결국에는 대선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라는 스토리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갖은 키워드가 돌아가면서 일단은 바이오 쪽에 관심을 유지하게끔 힘을 잡아주고 있죠.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이라는 단독 종목이지만 하나의 키워드가 돼버린 SC 알테오젠, 이 공식이 시장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30만 원을 넘었어요. 알테오젠 6.8% 급등하면서 30만 원 돌파의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현재 대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시밀러, 어제 삼바나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해당 사항 있겠고요. 유전자 치료, GLP-1 이제 만병통치약설, 비만 당뇨 쪽, 대봉 LS, DXVX, 펩트론, 인벤티지랩, 삼천당 제약 등등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세를 일단은 끌고 가고 있지요. 그리고 8월 FDA 승인 임박에 대한 기대감, 렉나자 쪽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등이 이쪽에 속하는 종목이니까요. 관련해서 이런 이슈 등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시장의 관심을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장 주요 바이오 뉴스, 알테의 30만 원
돌파의 힘은 어젠 이거였네요.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혈액암 임상 이상 시자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며칠 전에 나온 언론 보도인데 그것이 좀 반영됐다라는 평가이고요. 삼바와 셀트, 호실적과 기대감에 또 G2 갈등의 수혜 기대감에 나란히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요. 비만 당뇨 이슈와 지금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 개별 뉴스로는 동구바이오 제약과 마크로젠 등의 소식이 있었죠.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젠톡 삼성헬스에 탑재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전자 미생물 검사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유전자 치료나 분석 관련한 종목들이 같이 조금 올라갔어요. 소마젠 등의 종목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이슈 중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 상원 의회에서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요. 환자를 위한 저렴한 처방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합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특허 건수를 좀 제한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것은 바이오시밀러단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고요. 어제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종목들이 좀 좋았던 것도 그 이유가 될 겁니다. 대웅제약도 9% 정도 올라가는 흐름 어제 확인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제약사부터 뭐 유전자 치료제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괜찮았던 어제 바이오입니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합니다. 뭐 정치적 내용도 봐야 되고요. 실적도 봐야 되고 수주 소식도 체크해야 되고 일정도 점검해야 되죠. 자, 어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수출과 실적 기대감 있는 전력주선 방산 화장품 푸드 내에서 올랐던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어제는 이제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의 이제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약간 더 위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돌았습니다. 마리화나 낙태권 관련한 종목, 가상자산, 가상 쪽은 사실 트럼프인데 어제 해리스가 이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주항공, 풍력, 태양광이 올랐고요. 어제 하나시스템과 세트레가이, 컨택 등의 종목이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 우주항공 쪽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해리스가 나사 우주비행사 출신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실적단에서도 이들 종목이 강할 수 있었던 게 어젯밤 이제 저희가 히트맵을 통해서 짚었던 건데 로키드 마틴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어제 이제 상승 흐름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 영향권에 방산 우주항공이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영향으로 2차 전지는 대거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ESS 쪽은 여전히 좀 견고했었기 때문일까요? 한중 NCS가 어제 14% 상승 흐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중 NCS도 관심을 강하게 받았다가 조금의 조정이 있었었는데 어제장은 좀 회복을 보여줬네요. 자, 장 마감 이후에 LG 이노텍 실적 나왔죠. 계절적 비수기를 극복했습니다. 순이익 YOY 기준 15% 증가였죠. 아이폰 15 시리즈 중국 프로모션으로 판매 호조 영향이 있었고요. 2분기 영업이익 YOY 기준 700% 이상 증가였다라고 합니다. 매출도 역대 2분기 최고 치를 기록했고요. 오늘 아침 업데이트된 증권사 보고서 평균 목표가 대략 한 34만 원 될까요? 일단 대신해서 33만 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에서 35만 원, 하나증권에서는 36만 원 언급하네요. 어제 시간외에서 2.5%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종목들의 실적이 괜찮을 때 시장은 그래도 상승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LG 이노텍 최근에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벌써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전에 대해서 정말 좀 기대를 높여봐도 될까요? 7월 23일 방송을 했었죠. 미국도 중국도 원하는 종전일까? 중국의 쿨레바 외무장관이 방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중국의 중재가 좀 힘을 실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언급이었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들이네요. 중국 외교부 측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코멘트했고요. 우크라 외무 쪽에서는 러시아와 대화 협상 원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 측에서는 종전을 위해 영토 포기가 가능하다라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 등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외에서 재건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죠. SY스틸텍, 요즘 재건의 대장입니다. 시간의 상한가 기록했고요.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기계 쪽도 올라갔고요. 삼부토건, 히림, SY 등의 종목들 강세였습니다. 7월 17일이었죠. 재건 관련한 종목들 밸류체인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좀 먼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쪽은 주로 이쪽입니다. 토목건설 쪽에 요들 종목,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본다면 현대 에버다임, 진성-TC, 데모 등의 종목까지 가고 있고요. 건설 기계 쪽도 사실 요즘 기계 섹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전력과 방산 덕분에요. 이들도 일단 기대감은 있으나 이쪽은 굵직한 기업들 실적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기 때문에 테마로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좀 작은 사이즈의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실적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장입니다. 와, 3%에 하락한 나스닥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2022년 이후 최악의 하락을 기록한 뉴욕 증시인데요. 빅테크 실적 충격 플러스 엔켈이 청산 여파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크게 밀려났다라는 점에서 빅테크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겠거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알파벳의 실적 내용은 다수의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트루이스티나 골드만삭스, 시티 등에서는 긍정 혹은 목표가 상향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내에서 AI의 자본 지출 내용이 좀 부담된다라는 거죠. 이쪽으로 고정 지출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 AI로 인한 부담을 좀 자극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파벳이 5% 밤사이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실적에 대한 혹평이 쏟아지면서 목표가 무더기 하향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에서 테슬라에 대한 보수적 의견을 냈고요. 물론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그래도 테슬라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내는 곳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인도 데이터 나오고 나서 시장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확 키우고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 인도량 선방 효과를 훼손시키는 오늘의 주가였다라는 평입니다. 테슬라 무려 12%나 폭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이미 알파벳과 테슬라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의 하락이 조금 납득이 가는데요. 빅테크 전반과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내려갔습니다. 결국 알파벳의 이 AI 자본 지출 부담이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AI로 인한 투자를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작용이 됐고요. 그것이 또 반도체에는 투자가 줄어든다면 부담으로 해석이 되는 내용이었겠죠. 결국에는 빅테크와 AI 주도주가 장기 상승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됐었고요. 9월 제조업 PMI도 예상보다 낮게 발표가 된 데다 50을 하회했습니다. 경기의 우려를 좀 자극하는 내용이었고요. 전 뉴욕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었다가 이번엔 비둘기로 전향하는 움직임, 7월에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2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인하까지 시사했죠.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우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단기물 기준으로 2년물, 5년물 기준으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재무부의 바이백 거절로 인해서 10년물과 30년물은 오히려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채권 금리 쪽에 관심 두고 계시는 분들은 내용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종목으로 보면 인페이즈 에너지, 태양광 쪽의 대형 종목이죠. 양호한 실적과 강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공포지수인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무려 23%나 급등했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근해서 히트맵을 열어보고 장중에 제가 처음 내뱉은 말입니다. 어우야,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붉은 피바다 형국을 오랜만에 봐서요. 여기 테슬라가 무려
2% 급락 흐름,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서 1,000조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의 자본 지출 부담, 결국 AI에 대한 지출과 수익에 대한 저울질, 시장은 좀 고민하게 됐고요. 지출 쪽에 대한 부담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빅테크의 부담, 반도체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칩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 칩을 개발한다, 뭐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엔비디아는 좀 더 밀려났어요. 6.8%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AI 부담을 여지없이 느끼면서 빅테크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 쪽 종목들이 다 밀려났고요. 테슬라는 이미 낮아진 기대마저도 조금 하회하면서 급락이 나와서 전기차 종목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느덧 어제 55에서 41로 떨어지면서 공포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쉴 틈이 없네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쏟아졌습니다. 포드, 다른 의미의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어닝 쇼크였죠. 시간 외에서 10% 이상 급락 흐름이 진행됐어요. EPS 기준으로 보셔도 딱 보이시죠? 예상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GM은 괜찮은 실적을 내놓고도 빠졌고요. 포드는 EPS 기준으로 실망스럽기 때문에 또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또 어떤 영향을 줄지 2차 전지 자동차 쪽 살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밖에 실적 특징주들입니다. IBM과 서비스 나우는 매출 예상 상회, EPS 매출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 나타냈어요. AI 소프트웨어 쪽이 장중에는 AI 쪽 전반의 부진과 함께 떨어져서 서비스 나우도 크게 하락했었습니다. 4% 정도요. 그런데 시간 외에서 그걸 회복하는 흐름이 일단은 보여줬고요. 반도체 장비주인 KLA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은 EPS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보합권 거래되네요. 자, 버티브 같은 경우는 어제 밤에 발표가 났죠. 장 전에 실적을 내놓고 실적 비트였고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AI 쪽에 타격을 받으면서 장전의 5% 상승분을 다 반납한 결국 장중 13%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질어질한 실적 시즌입니다. 자, 이번 주 실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죠. 오늘은 SK 하이닉스 실적 오전에 이제 개장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될 것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현대차, LG전자, LG화학, LG생활건강, LG에너지솔루션, LG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코그룹주들 실적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곤 있는데요. 사실 기대 그 이상을 내주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높아진 기대치와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급락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락을 디딜 만큼 좋은 내용이 나오는가가 중요해지겠죠. 3개 분기 연속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을지 봐야 되고요. 성과급 최대 지급률을 100에서 150%로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삼성전자 노조 움직임이 있었는데 성과급이 정말 높게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직원들을 좀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네요. 그리고 거밍치 측에서 삼성, 애플의 CIS 공급망에 진입한다라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CIS 관련한 테스트 쪽 두산 테스나 수혜 기대감 일부 언급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던 어제 공시사항인데요. 좋은 사람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3월 22일 이후 거래 정지되어 있던 종목입니다. 경영진의 전횡으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고 계속적으로 회생을 위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일단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일단은 뉴스성으로 체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여러 이슈들과 일정 살펴봤고요. 이제 내용 측면에서 섹터로 들어갑니다. 오늘 어느 분야 잡아주셨나요? 네, 오늘도 굉장히 정신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들 또 줄줄이 이어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오늘과 내일 실적이 나옵니다. 자동차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와 기아를 논할 때는 늘 피크아웃이 뭐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 최고 실적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분기의 합산 실적은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역대 최대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합산 영업이익 추정치 2분기 기준으로 7조 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2분기에 기록했던 것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로 나눠서 봤을 때는 현대차 매출액 같은 경우 44조 원 정도 전망되고 영업이익은 4조 이상, 분기 영업이익 4조 원대 달성은 두 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 매출액은 27조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3조 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실적 경신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1분기에 기록했던 기록도 깰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은 4조 원대 기대된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는 건 SUV 같은 부분들이죠. 고부가 같이 좀 비싼 차량들 중심으로 믹스 개선이 잘 됐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불황을 나타내는 가운데 내수 판매는 좀 부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력 시장인 미국 중심으로 판매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의 판매량 같은 경우 현대차가 이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43만 대 정도, 그리고 기아는 38만 대 이상으로 합치게 된다면 81만 대 정도를 팔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캐즘, 또 일시적인 수요 둔화 우려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번 실적을 본다면 또 전기차 캐즘이 뭐예요? 라는 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의 대선 리스크와 이런 전기차 수요 부진 등을 극복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앞서 테슬라가 어닝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간밤에 크게 밀렸습니다. 정교장 부분을 채우지를 못했었는데요. 12%가 넘게 급락을 했었죠.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투심이 같이 약화되면서 어제 나란히 1%가 넘게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느냐를 보시면요. 하이브리드 차 모델 생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 상반기에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미국 내에서 친환경차 판매량 늘어났는데요. 15만 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전기차보다도 판매 단가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3만 대 정도 팔았을 것으로,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는 5만 대 이상으로 확실히 이쪽에서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0% 정도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는 이렇게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하반기에는 우려를 할 수가 있겠죠. 최대 시장인 미국 수요 둔화로 인해서 성장세가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경쟁 격화가 또 변수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을 통해서 신차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하게 또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요 봤을 때요. 꾸준히 전기차가 우위를 기록하다가 올해 들어서 하이브리드가 약간 그걸 넘어선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업체별로 시장의 점유율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토요타가 당연히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압도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5에서 4%가량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현대차와 기아 브리핑할 때 두 차례 정도 전해드렸습니다. 연초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로 또 부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법인 현지 IPO 계획이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한 번 더 크게 쏘아 올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데서 모인 자금,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온다면 하반기에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8월에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관련된 내용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에 또 3년 동안 총 주주 환원율은 30에서 33%에 이를 것이다라는 게 삼성증권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GM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23일에 깜짝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6% 정도 그 전날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2분기의 실적,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마진에 대한 압박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월가에서는 더는 수익 전망에 상향이 없을 것이다. 이제
호호 시기는 끝났다. 이러한 뉘앙스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연차 생산에 몰두를 하고 전기차 계획이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합작 투자 전략에도 약간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좀 투자를 미루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회사 크루즈 쪽에서 개발하는 오리진 작업을 무기한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반면에 그 전날에 실적 나왔던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에 7조 원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와서 어떻게 보면 라이벌 쪽에서는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GM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물러서다 보니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겠습니다. GM의 실적에서 우리는 자동차 업황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의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GM이 전망한 이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경쟁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국내 영향을 본다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양호한 미국의 수요 환경이 받쳐주는 안에서 첫 번째로 평균 판매 단가, 점유율로 방어를 잘 해야겠고요. 두 번째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의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쟁력의 증명 과정에 있어서 완성차 업종들, 대표적인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업황이 견조한 가운데 그 부분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품주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게 대신증권 의견이었습니다. 이쪽에서 커버하고 있는 부품사 중에서 미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순으로 봤을 때 명신산업, 북미의 테슬라 중심으로 해서 50% 정도 되고요. SL은 32%, 그 뒤를 이어서 많은 부품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해 들어서 크게 밀려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부품사 골라볼 종목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래도 부품사보다는 완성차를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완성차 실적은 볼륨보다는 ASP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 양보다는 질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부품사보다는 높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기아를 탑픽으로 꼽고 있었어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제시를 했습니다. 이 티어2 중에서도 선두권에 위치할 정도로 구조적인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선순환 사이클에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유지되고 그러면 멀티플도 리레이팅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워낙에 현대차 그룹과 또 동종 기업들 봤을 때 수익성과 멀티플 측면에서 보면 다른 해외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매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프리뷰, 이 부분은 이제 자동차 제외하고 부품과 타이어 쪽에서 볼 텐데요. 부품 쪽은 4사와 현대글로비스 봤을 때 지금 반등 시점이 좀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 얘기합니다. 부품사별로 실적에 좀 상이한 부분은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이 아무래도 미국 대선 리스크도 고려해 봐야겠고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 따졌을 때는 현대위아와 HL만도가 높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타이어 3사는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작년에 타이어 관련주 브리핑 정말 많이 드렸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는 상황에서 현저한 저평가 상황이니만큼 보자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가 오늘, 기아가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 흔들리는 증시에서 피난처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기존에 기록했던 연중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각각 13에서 12%가량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또 기사 하나 추가가 됐어요. 국토교통부 측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43만 대 정도 자동차 자발적 시정 조치 요구했다라는 뉴스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도 나왔다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커의 더보기는 팀F 사태입니다.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요. 예전에 있었던 머지포인트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해서 걱정도 많습니다. 이 큐텐그룹의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쪽에서 정상금 지급 지연 이슈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상인과 이 소비자 모두 다 피해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관련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또 이번에 여행사, 항공사가 굉장히 또 피해가 큽니다. 관련주도 어제 다 크게 내려갔고 그 와중에 이제 반사수혜 기대되는 쪽들이죠. 쿠팡 관련주들 동반 같은 경우 어제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스24나 카페24 등등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소식들이 참 많이 전해진 어제 오늘 국내 그리고 미국장입니다. 이를 뚫고 또 희망을 찾아볼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테슬라의 12% 급락, 엔비디아의 7% 가까운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5%, 알파벳 5%. 빅테크 좀 살벌하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들이 올라왔던 것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것을 단시간 안에 하루 만에 이 정도 급락이 나왔다라는 것에서 심리적인 위축이 꽤 클 수 있겠어요. 물론 알파벳과 테슬라 이슈가 어제 국내장에 좀 반영이 됐을 수 있겠으나 이 빅테크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시즌 속 이런 변동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기술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할게요. 그 미국의 CTA라는 전략 펀드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시스템, 그러니까 다양한 시스템 전략을 추정하는, 그러니까 선물과 파생 상품을 연계한 시스템 매매 펀드를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특히 추세 추정 전략이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스닥의 어제 시장, 미국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추세 추정 시스템 전략 매물이 더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음 주까지도 그 매물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서요. 네. 일단 미국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펀더멘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글과 테슬라가 이제 촉발을 한 걸로 이제 대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테슬라는 논외예요.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이 안 좋을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었지만 요 지난 한 달간의 주가 급등은 차량 인도량의 좀 예상 상회 그리고 ESS와 FSD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인 기대를 작용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적은 예상보다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자동차 부문 실적 예상했던 것만큼 안 좋게 나왔고. 근데 그러니까 이 지난번에 올랐던 이 부분을 그냥 원래 알고 있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매도가 다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렇다고 치고요. 구글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글 어제 실적과 가이던스에서 그 순다르 피차이 CEO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AI 수익화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분기에 이어서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AI가 수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거든요. 클라우드 부분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마진율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거의 3배 가까이 네. 증가했고요. 근데 그 이유가 AI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왔거든요. 1분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분기에도 10%가 넘는 마진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에 4%, 5%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클라우드 업체, 구글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AI의 수익화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사적인 어떤 어제 유튜브 광고 쪽은 좀 저조했죠. 그러니까 전사적인 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AI 쪽이 지금은 일단 수익화를 이뤄내고 있는 쪽은 클라우드가 먼저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여줬었거든요. 클라우드 쪽이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분을. 근데도 전사적인 부분 얘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애널리스트가 질문했거든요. 과소 투자가 네. 위험하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센 얘기거든요. 과소 투자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 과잉 투자 리스크보다. 나중에 과잉 투자임이 밝혀진다 해도 그래도 과소 투자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에 연관된 하드웨어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메모리 업체들이 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 시게이트라든지 이런 스토리지 업체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기업들은 투자에 관련된 기업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신사업이든 간에 사업 초기에 지금 챗GPT 나온 지 2년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게 어떤 수익화를 논하기에는 저는 이르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업체들은 수익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투자 관련된 업체들이 먼저 수익화가 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뭐 에이, 돈 빨리빨리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이른 얘기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지난주부터 사실 나스닥 시장에 매물 촉발했던 거는 사실 트럼프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그 빅테크가 매도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미국 내 헤지펀드들의 그 언와인딩,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다시 롱으로 바꾸고 빅테크에 대해서 네. 다시 매도로 기억납니다. 커버하는 이 매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더 얹어졌고요. 거기에 어제 구글과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거 펀더멘털도 문제 있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 아닌데. 네. 그러면서 지금 매물이 촉발을 한 거고 결국은 이게 CTA 시스템 매매로 연계가 되면서 이 매물은 계속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하지만 펀더멘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네. 그 말씀 주신 것에서 펀더멘탈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 주신 여러 내용,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다 중첩해서 이렇게 빅테크의 변동이 크게 뭐 다음 주까지 나타날 수 있다면 저희가 뭐 이렇게 흔들리는 시기에 오히려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기회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빠졌을 때 뭐 10을 사기로 먼저 결정을 했었다면은 약간 줄여서 한 5 정도만 집행하시는 뭐 요 정도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다음 주까지는 약간의 그 시장의 흔들림이 계속 네. 있을 것 같거든요. 기술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특히 한국 시장은 또 수급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선물 조금만 매도해도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이 전 잘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매도 이게 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허리띠를 약간은 졸라매고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러우나 비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살펴가자라는 것이고 급락시 매수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수는 하되 그 비중을 초반에 많이 실기보다는 좀 지켜가면서 늘려보자 이렇게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대한 한 줄 코멘트 듣고 싶은데요. 뭐 갖은 이유를 들어서 2차 전지 쪽은 흔들림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단발적으로 단기 랠리가 나왔다가 또 빠졌다가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2차 전지 소유자, 보유자분들은 좀 걱정이 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 여기서부터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매도 싶어요. 실익이 없다. 예, 이미 그러니까 더 먼저 파셨어야 됐을 거고 지금까지 홀딩을 하셨다면은 지금부터는 사실은 또 계속 홀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의 최대 지지자가 일론 머스크죠. 네. 전기차의 압도적인 1등인 일론 머스크죠. 어제 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던 사람이 싫지 않다. 싫지 않다. 네,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은 결국은 이 머스크의 지지 때문 이런 것들이 다 중첩된 결과인 것 같은데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진 모릅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더더욱 악재였었던 거고 전기차 쪽은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전기차에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립 이상입니다. 근데 네. 그 악재로 봤던 트럼프조차도 약간은 이제 싫지 않다라고 입장을 좀 바꾼 걸 보면은 전기차 쪽에 대한 어떤 이 악재들은 약간의 바닥은 이제 좀 치지 않았을까. 센티멘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좀 계속 더 홀딩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한 답변을 받아봤고요.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오늘 내일에서 실적을 내놓게 될 겁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에요. 밸류업 쪽도 엮여 있고요. 실적으로도 수출으로도 엮여 있고요. 미국의 뭐 GM, 포드 얘네 보면 또 국내 괜히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앞에 브리핑 해주신 거 저도 봤는데 이제 현대기아차의 경우 좀 차별적으로 이익이 잘 나오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래서 GM이나 포드 오늘 아침 실적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 급락하고 있고 GM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락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황 환경이 녹록치는 않은데 미국의 상반기에 자동차 압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증했어요. 그 이유는 할부금을 못 내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당히 많이 악화된 거죠. 이 고금리 네. 환경 때문에. 자동차 가격도 올랐는데 금리도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녹록지 않은 환경이고 그래서 인센티브도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GM의 가이던스가 하반기 가이던스가 상반기보다 낮았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경쟁이 심해질 거라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포드는 이미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현대기아차의 어떤 어떤 차별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좋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도 좀 저는 보수적인 시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지에 일단은 지금 넣기는 좀 이르다라는 판단으로 자동차 쪽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바이오에서 다른 쪽을 좋게 보신다면 그걸 얘기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사실 뭐 대선 리스크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측면에서 바이오 종목들 강세고 바이오 시밀러 쪽의 대장 두 형님들은 7월부터 확연히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들 종목에 대한 대응법 좀 고민해 주시죠. 약간 지금 바이오 시밀러 쪽이 좀 피난처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예. 일단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금 바이오 환경은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약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보안법이 하원에서 상정은 안 됐지만 네. 여전히 대통령, 민주공화당 양 초당적인 지지를 얻는 법안이고요. 이미 법안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많은 바이오 테크들이 한국과 같은 좀 리스크가 덜한 그리고 트랙 레코드가 있는 이 대규모 CDMO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주 문의가 이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바이오시밀러 쪽 우리나라의 바이오시밀러들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피난처가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그 바이오 에피스의 일회성의 어떤 그 마일스톤 유입, 요게 실적 서프라이즈의 한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별도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수주가 좋아요. 20조 원 정도의 연간 수주를 기록하다가 네. 올해는 상반기 이미 20조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2 하면 올해는 40조 수주 또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ST팜, 이제 CDMO 국내 원래고 쪽에 특히 특화된 ST팜도 저는 계속 좀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T팜 모두 긍정의 시각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참고하겠고요. 오늘 이제 부장님의 픽이 무엇인가 했더니 앞서 이제 과민치 워딩을 빌려서 두산 테스나를 연결고리로 살짝 넣어보긴 했는데 두산 테스나의 이 뉴스가 어째서 의미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죠. CIS 테스트 쪽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두산 테스나는 삼성전자의 CIS와 AP 메인 테스트 업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CIS나 AP 물량이 늘어나면 그와 연계해서 바로 수혜를 보는 업체고요. 애플은 아이폰에 원래 소니의 CIS를 독점으로 사용했었던 네. 업체인데요. 이게 삼성으로 바뀐다 혹은 벤더가 이원이 된다. 이거 자체가 삼성의 CIS 부문은 굉장히 큰 매출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역시 두산 테스나 마찬가지로 연계가 될 거고요. 그래서 물론 과민치가 이르면 26년이라고 좀 약간 앞으로 시기가 남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두산 테스나 2,200억 투자 공시했었죠. 이게 혹시 이거와 연계된 건가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좀 들거든요. 결국은 이게 거의 확정된 팩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향후 굉장히 큰 매출 업사이드의 그림이 향후 2년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또 최근에 주가도 많이 빠져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펀더멘털 관점에서 두산 테스나를 좀 관심 두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소식은 아직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라도 만약에 보유했을 때 이게 아니라고 해도 들고 네. 갈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단 말이죠. 네, 아이폰이 만약에 이게 아니더라도 그 지금 엑시노스 W1000 갤럭시 워치에 탑재된 3나노 공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양산형 AP가 지금 시장에 나왔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에 대해서 수율에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요. 근데 양산화 제품이 나왔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수율에 대한 의문을 사실 불식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AP가 지금 성공적으로 나왔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두산 테스나도 괜찮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애플 얘기가 아니어도 일단 두산 테스나 지금 주가에서는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 53,000원 주셨고요. 손절 라인 3만 원 잡아 주셨습니다. 목표 라인만 봐도 두산 테스나 이슈가 단발적 트레이딩 이상의 관심을 둘만 하겠다라고 보신 것 같아요.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임성부 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